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예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부의 경계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삶의 진정한 의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 젊은이의 글입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깊은 통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난과 부를 초월한 인간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어떤 여운을 남길지 기대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반 인트로의 주인공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73%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2024년이 그 위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측이 현실이 될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일 뿐이지만 부자의 손에 있는 돈은 자산으로 불어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은 결국 더 큰 결핍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창고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틈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매년 약 4%에 달했습니다. 현재 $4,000를 가지고 있다면 10년 후 그 가치는 약 $3,30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축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주로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마치 물통에 난 작은 틈과 같습니다. 물을 계속 부어도 물통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 부동산 또는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부자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마을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자본가의 고급차와 그의 자녀들이 비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본가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왜 그의 자녀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자신들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부자에 대한 적대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자본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6개월이 지나자 마을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이완성 건축물들이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불공정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편협한 시각이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깨달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경멸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라며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마음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깊고 신중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깔보지만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의 경험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과 부가 공존하는 마을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인간은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젊은이의 글은 독자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각자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예측했던 것처럼 정말로 2년 내에 73%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가난과 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